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나는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장난이었다, 재미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언행을 조심해야 할 텐데요. 최근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대륜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께서 저희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담패설을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넘어서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능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범죄일수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또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 외에 보완처분이라는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보완처분으로 형을 살고 나오거나 벌금을 낸 후에도 진행됩니다. 보완처분을 통해 이웃들이 내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이 많이 보이는 학교나 학원 같은 시설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또한 외국에 나갈 때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만큼 순간의 실수로 인해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경우 혹은 반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 확보가 어려운 편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마음 놓고 있기보다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나는 당당하니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를 끌어내릴 목적이나 금전 요구 등을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였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고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를 다시 보기 불편하기 마련인데 형사처분이 두려워 합의를 종용하다가 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섣불리 행동하다가 나쁜 방향으로 일을 키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내가 무고한 상황인지 정말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잃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서둘러 대륜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